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춘병원입니다. 오늘은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꿈치가 아프다 그러면요, 일단 뭐 테니스 엘보 유명하죠.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는 외측 상가염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라테럴 에피콘딜라이티스라고 합니다. 테니스 엘보는요,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손목 관절의 신전근 기시부인 외측 상가에 국한된 통증 및 압통이 있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디냐면요, 여기 팔꿈치죠. 팔꿈치 바깥쪽에 여기에 국한된 통증과 손으로 눌렀을 때 압통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꼭 테니스를 쳤을 때 생기는 병이 아닌데요, 테니스처럼 손목과 외측 팔꿈치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 및 직업군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기전은 조금 이따 알아볼게요. 처음에는 뭐 테니스나 여러 가지 직업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여기 미세 손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 염증이 됩니다. 반응 조직으로 변하면서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테니스 엘보다, 외측 상가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생입니다. 팔꿈치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전체 인구의 2%면 꽤 많죠. 꽤 많고 30대나 40대에 많다고 합니다.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내측 상가염보다는 7배에서 10배까지 많다 하죠. 내측 상가염은 우리가 골프 엘보라고 부르고요. 여기도 많이 생기는 병이죠. 하지만 그래도 테니스 엘보가 골프 엘보보다는 10배가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인 알아볼게요. 손목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요리사, 그리고 운동선수 등등 여러 가지, 또 청소일을 하시는 분들, 주방일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속되다 보면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만성적으로요. 미세 열상이 생기는 거죠. 어린 운동선수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근육이 잘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또 근육 운동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기전을 볼게요. 손목 신전근에 과도한 부하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오버유즈 인절이라고 하죠. 약한 부하라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작용되게 되면 생긴다고 해요. 생기는 원인은 요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eccentric contraction이라고 하죠. 이런 거예요. 아령을 들고요, 우리가 쭉 펴는 거예요. 굽혔다가 쭉 펴게 되면은 이 이두박근이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많이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령 들 때는 잘 생기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테니스 칠 때 어떻게 치죠? 칠 때는 먼저는 팔꿈치를 구부리고 치죠. 치다가 나중에 공 치고 난 다음에 팔꿈치를 쭉 펴주게 되겠죠. 이때 생기게 된다고 하죠. 골프 동작도 마찬가지겠죠. 또 미세 손상 부위의 치유 과정에서 반복적인 부하가 노출됩니다. 처음에는 좀 다쳤는데요, 그 이후에 또 운동을 하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생기는 건다고 합니다. 주로 생기는 근육은 요거예요. 이거 기억 꼭 하실게요. ECRB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단요측 수근신근이라고 하는데요. 익스텐서 카피 라디얼레스 브레비스, 이거는 영어적인 텀이지만 어쨌든 이 근육이 제일 우리가 테니스 엘보가 잘 생기는 근육이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총수지신근, EDC라고 ECD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요. 이 부위에 전내측 부위가 생긴다고 하고요. ECRL 장요측 수근신근에도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우리가 장요측보다 단요측, 여기에 가장 많이 생기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죠. 여기에 미세 손상이 생기고 반복적으로 부하가 노출되면서 염증으로 되는 병이 테니스 엘보죠. 증상입니다. 외측 상가에서 처음에는 증상이 시작되는데요, 통증이 전완부로 쭉 뻗쳐나가는 양상이 생기고요. 아주 다양합니다. 증상은요, 아주 미약하고 아주 살살 아픈 정도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심하게 되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하기도 합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일도 못 한다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또 대부분은 급성이 아니라 만성으로 진행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언제인지 몰라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아픈지 모른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잘 알아요.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갑자기 운동하다가 딱 하고 아파지면 급성으로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는 잘 알지만 대부분은 만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게 되거든요. 스스로도 해볼 수가 있어요. 외측 상가, 팔꿈치 바깥쪽에 1, 2cm 하방에 압송이 생깁니다. 여기에 검사자가 눌러봐도 되고요. 스스로 꾹꾹꾹 눌러보세요. 그 부위가 아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되겠죠.
또 이런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코어젠 검사. 손목을 신전할 때 검사자가 강하게 저항을 가하면 통증이 유발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검사죠. 이렇게 손목을 위로 쭉 이렇게 들리게 되면, 이런 그림처럼 하게 되면 이 부위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죠. 손목을 위로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ECRB가 작용을 하면서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코젠 테스트, 이게 중요한 검사죠. 또 다른 검사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모슬리 검사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모두 펴고요, 가운데 손가락에 저항을 해서 통증이 있으면 양성, ECRB 손상이죠. 이렇게 됩니다. 딱 펴고요, 손가락을 위로 올려보세요 라고 했는데, 손가락 올렸는데 아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역시 이것도 우리가 테니스 엘보의 양성이구나 알죠. 스스로 해볼 수 있죠. 스스로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밀 검사가 있습니다. 밀스 테스트. 손목을 굴곡 상태에서 팔꿈치를 신전하게 되면 통증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손목을 굴곡하고 있죠. 그리고 팔꿈치도 굽힌 상태에서 쭉 팔꿈치를 펴주게 되면, 신전시키게 되면 하고 통증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밀 검사에서 양성이다 라고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영상 검사가 또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여러가지 이학적 검사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어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표가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만성화된 경우에는 거기에 석회가 생겨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석회가 20에서 25% 꽤 많이 생기죠. 그리고 골피질의 경화, 그게 뭔가 딱딱한 게 보이고 이게 뼈도 하얀 것들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꼭 찍어봐야 되겠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입니다. MRI에 비해서 민감도는 떨어지지만 특이도는 높다고 하죠. 건손상 및 건초염의 존재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MRI. MRI가 이제 건손상의 정도를, 그리고 염증의 정도를 가장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측인대 가장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MRI. 그리고 엑스레이 찍고 MRI 찍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그냥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또 MRI 찍는 다른 이유는 외측인대 파열 또는 연골이 안 좋다든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한 다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MRI를 찍기 때문에, 엑스레이 MRI 하게 되면 우리가 테니스 엘보 확진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MRI 보면 여기 하얗게 보이죠? 여기가 이제 만성으로 테니스 엘보 염증이 꽤 심하다고 보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술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데요. 꽤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주 약하게 되면 수술하지 않지만 이 정도까지 심할 때는 통증이 심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테니스 엘보의 원인, 그리고 정의, 그리고 진단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테니스 엘보의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천병원 동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지속적으로 구독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선천병원 동영상이 점점 좋아지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고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